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쑥스러우세요? 228쪽 등기 절차 진행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한 거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실제는 증여인데 등기부에는 매매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중간자의 명의가 생략된 거죠. 세 번째, 무효 등기의 유형, 무효인 등기를 새로운 등기 신청 시 유용을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29조 제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는 등기 절차상의 하자, 등기 과정상의 하자로 봅니다. 따라서 당연 무효는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습니다.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텐데 보통은 이 세 가지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해서 유효다라고 평가합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그럼 먼저 무효 등기의 유형, 이거는 당연히 유효죠. 원칙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서 유효라고 평가할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 보셨는데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두 가지가 출제가 돼요.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의 문제.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실행이 된 상태에서 그 실행된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민사법적으로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이라서 원칙은 유효하다 평가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의 경우에는 그때는 무효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중간자 명의로 등기를 돌려놓은 다음에 이제 최종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다만 3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무효 등기의 유형.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무효 등기의 유형도 허용이 되죠. 맞아요? 맞죠? 또한 이중 보존 등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중 보존 등기.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인일 때는 어떻습니까? 선 등기 기록 무조건 유효. 후 등기 기록 무조건 무효. 그 다음에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를 때는 어떻습니까? 선 등기 기록이 원칙은 유효. 후 등기 기록은 무효. 다만 선 등기 기록이 당연 무효일 때는 후 등기 기록이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의 지정의 문제를 했었는데요. 관할의 지정의 문제는 토지에는 나타나지 않고 건물에만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실까요? 네, 건물의 경우 공통의 상급 법원의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할 테고 공통의 상급 법원의장이 관할의 지정을 해주게 될 겁니다. 다만 관할 지정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한다고 했습니까? 등기소에 제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 등기부를 한 적이 있는데 집합건물 등기부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네, 규약성 공용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표제부에 한다고 그랬죠. 이때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다시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환원이 된다고 했죠. 규약을 폐지할 때는 전유부분으로 환원이 될 텐데 이때 소유권을 취득할 자는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그 다음에 전유부분 표제부에 기록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암기하셨는데 특히 전유부분 표제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유부분 표제부 상단부에는 뭘 기록합니까? 전유부분인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 상단부에는 소재 지번을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에서 면적은 전유부분의 면적만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공용부분의 면적은 한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기록하는 대지권의 표시는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했었는데 날듯 말듯 하죠? 전혀 안 나세요? 네, 날듯 말듯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를 5가지 암기하셨는데 첫 번째, 전부증명서 2가지가 있었죠. 전부증명서 뭐가 있었습니까? 말소상 포함 전부증명서, 현지유효상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특정인 지분 일부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 일부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증명서, 그 정도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232쪽에 등기 절차 개시 보실 건데요.
이 등기 절차 개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는 게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 될 겁니다. 갑이 이거 두 번이나 했던 거예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진다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제 186조에 의해서. 이때 이 매매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죠. 민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적 자치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사적 자치 원칙이. 이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매매를 할 때 국가기관은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때니까 국가기관은 관여하지 말라는 원칙이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부동산 등기법이죠. 이 부동산 등기법을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적 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죠? 신청주의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이 신청주의는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만 등기소가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신청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청주의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당사자 갑과 을이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갑과 을 중에서 국가기관이 있을 때, 즉 관공서가 있을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고 어떤 용어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촉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의 촉탁은 일반 국민이냐 국가기관이냐 이것만 달라요. 그렇죠? 따라서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 준용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셔요? 네. 다만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등기법의 규정은 촉탁에는 준용된다고 했습니까? 준용 안 된다고 했습니까? 준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등기 진정성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도 원칙은 뭐가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공동신청은 등기 의무자와 등기 관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공동신청이죠. 그럼 이 공동신청이 원칙인 이유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동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등기의무자가 애당초 없는 경우. 두 번째는요.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다른 절차에 의해서 확보가 된 경우. 이때는 단독 신청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첫 번째 대위 신청이 있었고요. 두 번째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었고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었고 세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대리인에 의한. 네,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죠. 뭐 하나 빼먹었는데 뭘 빼먹었을까요? 임의 신청이 원칙이죠. 임의 신청. 그걸 빼먹었네. 네. 신청주의가 원칙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관공서가 등기를 요구할 때는 촉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당사자 신청도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요 임의 신청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등기 신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를 신청하기 싫으면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걸 임의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신청 의무는 언제 부과가 된다고 했습니까? 표제부 등기에서는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죠.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